제가 생각했던 게 눈앞에 펼쳐지니까 대단하다. 우린 대단한 회사죠. 네, 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무아 팀원들이 예술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저도 설치미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시나 사람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치미술 작업을 하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영상은 작년에 임 작가님이 재작년에 한국에 오셨죠? 국내에서 첫 개인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전시 디자인을 무아에서 콜라보레이션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영상을 좀 소개해드리고, 전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집을 설계하는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끔씩 우리 팀원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물리예술촌에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아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임 작가입니다. 제 첫 개인전이었고요. 하객 이동 그들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어요.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었거든요. 인천에 있는 외할머니가 30년 동안 사셨던 동네가 하객 이동이고요. 동네 많은 부분이 지금 재개발로 이미 철거가 되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사셨고 저도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건물만 철거되는 게 아니고 되게 오래된 동네여서 귀한 나무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집 앞에도 목련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목련나무들이 모두 다 잘려나가는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먹어서, 동네가 없어지고 새로 생길 때 나무들이 생각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극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트장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회화 작가라서 이렇게 큰 설치를 쉽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소장님께서 설치미술 작가이기도 하셔서 저의 아이디어와 오 소장님의 전시 디자인을 통해서 조금 더 성대하고 재밌게 구성된 전시를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이 전시 디자인은 오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나와주시죠. 전시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임 작가님이 이제 기획하셨던 작품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그 작품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전시 디자인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전시 디자인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좀 쉽게 제가 설명을 같이 들어가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도시를 보는 10명의 작가, 예술가 대표님께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초입부에 이렇게 빛을 좀 안에를 저희가 원하는 조도로 만들려고 안막 커튼을 쳤고요. 관객들이 이걸 열고 들어가요. 지금 원래 여기보다 훨씬 더 어두운데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조명을 하나 켜놨어요. 대낮처럼 밝아졌는데 딱 한번 꺼볼까요? 네. 이 정도로 어두운데 이 작품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저희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전시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시 디자인은 집을 설계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집을 설계하는 과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집이 있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디자이너의 직관이 들어가서 인테리어든 건축물이든 발생되는데, 전시 디자인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갤러리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고, 그리고 작가가 여기서 하고 싶은 주제가 있고요. 그게 가족이었던 프로그램이랑 똑같은 것들이겠죠. 공간과 작가가 원하는 주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람객을 대상으로 표현할 것인가, 설계하고 뭐 시공하는 거랑 되게 유사한 과정이고요.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집이나 건물을 거기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전시 디자인은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작품을 관람한 관람객이 있다는 거, 관객이 있다는 거. 김청아 작가님께서 여기서 구현하고 싶었던 주제를 저희가 공지각적으로 소리, 음량까지, 조명의 밝기까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했었고, 전시장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런 거 사소한 장치들이긴 한데요. 불을 끄면 여기가 좀 도드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동그랑땡 여기 하나 있잖아요. 현장에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를 설치를 해서 여기다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가 뭔가가 있구나 하고 여기로 접근을 하게 되겠죠. 저희가 동선을 유도를 한 거예요. 관객은 여기 와서 이 작가님이 의도하고 싶었었던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모든 게 전시 디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에 있는 분위기랑 우리가 만들어둔 센트장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 김정환 작가님께서는 하기동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현장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하셨어요. 이 전시장 안으로. 저희가 그것들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썼는데 아예 연극 무대처럼 세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관람객들이 외부에서 이 세트장을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트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들어왔을 때 바닥에 있는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골재라고 부르는 실제로 재개발을 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돌멩이들이거든요. 집을 부수면 막 콘크리트가 나오잖아요. 걔를 파쇄한 돌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표현하고 싶어서 바닥에 깔았고 일로 밟는 소리나 촉감 같은 것도 조금 구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위기가 어떤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삭막한 그런 느낌 같다라는 걸 좀 상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 원하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조명은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치한 거고 전시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왜 여기 있어야 된다고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작가의 의도와 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식당이나 이렇게 그런 데 보면 우리 고기 구워 먹으면 연기가 빠져나가잖아요. 스팬드럴이라 부르는 연통 같은 거예요. 연통. 건축에서 쓰는 재료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 재료를 아예 이런 설치 작품 형태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큰 나무가 있고 옆에 조그만 나무들이 서 있고 넝쿨이 흘러내리는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전시 공간에서 조명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작가님께서 요구하신 게 약간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작품이 보일 정도의 밝기는 있었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느낌을 좀 가라앉아야 되고 녹차 라떼인데 녹차를 30%만 넣고 나머지는 뭐 크림으로 채우듯이 이런 요구죠. 지금 좀 밝게 보이는데요. 바깥에 있는 제가 간접 조명을 끄면 굉장히 어둡고 작품이 도드라지는데 관객들이 이게 너무 밝아서 이 작품이 압도되지 않도록 그 정도 조도를 맞춰놨거든요. 이 조명들은 시중에 팔지 않아요. 작가님이 원하는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제작을 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인테리어라든지 건축을 할 때 이런 조명을 많이 써보니까 이 파상공이라고 부르는 이 조명이 얼마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보시면 이 조명이 비추는 높이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쓰고 어떤 거는 조명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 선을 이렇게 넓어놓은 이유가 뭐 가다가 목걸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전시 컨셉으로 남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재개발이 현장이고 뭔가 깨끗하게 정리된 느낌이 아니고 거칠게 이렇게 늘어뜨린 이런 느낌을 원하셔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배선 작업한테 늘어뜨렸고요. 이게 재개발 현장에 있는 낮은 나무들을 표현하신 건데 또 얘들이 조명이 너무 위로 상향되게 되면 얘들이 또 너무 이렇게 떠 보이니까 좀 낮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가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걸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을 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전시 디자인의 또 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시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 전시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도시역사 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박물관의 성격을 가진 곳이고 대중들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럼 특히 아이들도 오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작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전시 설치할 때 관객이 왔는데 여기서 헤딩해가지고 다치면 모두가 난처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려해야 되고 특히 이런 조명 같은 것들도 만약에 아이들이 당기게 되더라도 전선이 노출돼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등기구만 내려 빠지도록 이렇게 저희가 작업이 돼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웬만큼 당겨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가 되더라도 두 번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저희가 설치한 이런 가격들도 두꺼운 합판과 구조재를 이용해서 애들이 이렇게 막 힘껏 밀어도 얘가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설치물 하나하나도 현장에 선거보드로부터 마감이 되는데 거기다 설치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당기면.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제 머리에 찍힐 수 있으니까 천장에 있는 경량 철골 천정 트리라 부르는 금속에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거기다 설치를 다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애기들이 막 매달리고 하더라도 이게 떨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할 일은 없다는 거.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바닥에 보시면 예쁜 이런 방향제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방향제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가지고 온 설치물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벌레 같은 것들이 생기면 다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방충제들이 이렇게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측과 지금 이제 학예사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도 집을 짓는 것처럼 계속 소통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를 관리하신 학예사분들 그리고 작가의 의도, 그걸 표현하는 우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일반 인테리어나 이런 것보다 좀 어려운 이유가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모호하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말로 다 풀지 못하니까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설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모호한 말들을 어떻게 이제 형태와 구상화시키는 그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저도 개인적으로 설치 미술을 하는 작가기도 해서 조금 더 수월한 편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거죠 뭐. 춥진 않지만 약간 서늘하고 새벽의 느낌적인 느낌을 구현하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쌀쌀한 느낌이지 않은, 근데 요란하지 않은 소음이 들리면서 그게 도시의 소리여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 나무가 서로 대화하는 듯한.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반 건축이나 인테리어보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현이 됐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가 되게 많고 훌륭한 작가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눈앞에 펼쳐지니까 대단하다. 그렇죠. 우린 대단한 회사죠. 저의 뭔가 이야기에서 시작됐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약간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좋은 표현이네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